안녕하세요. 책 쓰는 직장인 서영관입니다. 자,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원고를 투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 원고 투고. 뭐 내가 다 했으니까 그냥 보내자. 메일로 하나씩 보내자. 단순히 메일 보내는 게 아니죠. 원고를 투고한다는 건요, 그동안에는 이게 사실 내 거였어요. 어찌 됐건 간에 내 거였어요. 모든 게 오롯이 그냥 이 노트북에 다 있었는데, 원고를 투고한다는 것은 정말 불특정한 그런 출판사에 드디어 나의 것을 던지는 겁니다. 즉 뭐냐면 평가를 받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모든 출판사에서요, 이게 뭐야 하고 등을 돌릴 수도 있고요. 모든 출판사에서요, 와 대박, 이 누구야 이거? 이런 사람이 있어? 막 러브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평가받는 거 상당히 두렵긴 하죠. 하지만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원고를 투고한다는 거는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 같아요. 제가 낚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끼는 던져졌고 이제 입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설레이기도 하고 좀 많이 긴장되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도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자, 원고를 투고한다는 건요, 쉽게 얘기해서 바로 그거예요. 내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냥 이만큼 된 그 원고 뭉태기를 툭 던지면은 받아보는 사람 별로 안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고를 투고할 때는요, 맨 처음에 출간기획서, 그리고 목차, 머리말, 본문, 이런 순으로 첨부 파일을 만들어서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출간기획서는 무조건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 덧대서 출간기획서에 언급은 됐지만 작가 프로필을 또 따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출간기획서 하나 만들고 목차 하나 만들고 그 이외에 머리말과 본문을 하나로 붙여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형태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해진 룰이나 양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제 경우에 봤을 때는 출간기획서 파일은 따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목차도 하나 따로 만들고, 그리고 머리말이나 본문 정도는 이렇게 붙여서 쭉 그냥 하나로 해서 그렇게 총 한 3개 내지 4개 정도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떨렁 그냥 이렇게 파일만 보내면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죠. 간단하게라도 이제 이렇게 편지를 좀 쓰는 게 좋죠. 근데 그 편지는 너무 또 장황하거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추상적으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누군데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 원고를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사와 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정도로 좀 라이트하게, 좀 담백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특히 좀 지양돼야 할 거, 배제돼야 할 게 뭐냐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각고의 노력으로 저의 경험을 진중하게 녹여냈습니다. 이런 어떤 약간 추상적인 그런 언어들, 최선을 다하였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언어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담백하게 일을 했으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 그렇게 담백하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고를 탁 이렇게 투고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이제 기다리겠죠. 미끼는 던져졌고, 탁, 입질이 오길 기다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원고를 투고한다고 해서 모든 출판사에서 다 좋아하거나 다 연락하진 않아요. 정말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진짜 획기적인 원고라면 또 연락이 빗발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했는데요. 첫 번째 경매책을 냈을 때는 상상도 진짜 하지 못할 정도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연락도 거의 1시간도 되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그래서 결국엔 저 출근 못하고 그날 하루 연차를 냈거든요.
출근해봐야 업무가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계속 전화 오죠. 뭐 계속 문자 오죠. 막 메일 열어보면 메일 잔뜩 와 있죠. 어떤 출판사에서 벌써 막 계약서 보냈다고 연락 오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책을 원고를 냈을 때는 정말 간간히 왔어요. 한 이틀, 3일 지나고 막 간간히 이렇게 한 일주일 있다 한 연락 하나 오고 이런 식으로. 야,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이거 출간 되려나? 얘들 이렇게 별 관심이 없지? 막 이렇게 실망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거절이나 아니면은 내 원고가 조금 인기가 없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연하고 그런 부분에 좀 단련이 돼 있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정말 제가 첫 번째 책 썼을 때 같이 연락이 빗발치고 하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또 연락이 전혀 없다거나 간혹 그냥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락을 받는다거나 이 정도 연락이 온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용원의 닭고기 스프라는 그 책 있죠. 그 책도 약 한 350여 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결국에는 그 뭐 마크 한센인가 빅터 하여튼 그 작가분이 자비 출간한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 책이 약 한 170개국 정도의 41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해리포터, 조앤 케이 롤링 작가가 쓴 그 해리포터, 그 책도 정말 많이 거절당했죠. 이게 무슨 뭐 이런 상상적인 이야기를 썼냐, 이게 무슨 재미가 있냐. 그런데 그 책이 정말 대박 났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노벨 문학상을 탄 그 펄벅의 대지라는 그 작품도 엄청나게 거절을 당했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알면 그래요. 원고를 투고하고 나서 연락이 안 오면, 이 출판사들이 이런 진짜 기가 막힌 원고를 몰라보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마음 편해요.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하여튼 원고 투고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고를 투고하고 나서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딱 이제 계약합시다. 마음이 두근두근 하죠. 왜 두근두근 하죠? 일단은 이게 들어오죠. 계약을 하자는 얘기는. 예. 일단은 이해 들어오고, 그리고 내 책이 드디어 나의 어떤 그 노력이 책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초보 작가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한다거나 좀 막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일단은 출판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그 출판사로부터 계약을 하면 작가가 갑이고 출판사는 을입니다. 물론 초보 작가들 같은 경우 말만 그냥 갑이지 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죠. 거의 그렇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갑과 을의 문제로 따질 솔직히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약은요, 인간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 관계자를 만나더라도 내가 당당히 요구해야 될 부분, 그리고 내가 궁금한 부분은 다 물어보고 요구하고 해야 돼요. 그 출판사 관계자도요, 이 사람이 처음 원고를 써서 첫 책을 내는구나 라고 해서 딱 만나면 그 관계자도 그분도 알아요. 아예 초보구나.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냥 나는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다. 그리고 당당하게 물어보면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 돈 얘기하기는 조금 좀 그렇잖아요. 얼마 줄 거냐. 근데 그런 거요, 당당히 얘기해야 돼요. 계약금 얼마에 인세가 몇 프로입니까? 그리고 뭐 인세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뭐 선인세냐 아니면 나중에 주느냐. 그리고 책이 일단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추후 2세나 3세가 들어갔을 때 추후 인세 지급 시기라든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거죠, 수정 범위. 이 원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정을 하겠는가. 그리고 책이 출간될 때 레이아웃이라든가 아니면 책 표지나 책 제목에 작가가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책이 나왔을 때 작가가 받을 수 있는 그 증정 부수 몇 권을 나를 주겠는가. 뭐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상의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첫 책도 그렇고 두 번째 책도 그렇고 그 특약사항을 제가 달았거든요. 출간 시기에 대해서. 최소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출간하는 거를 조건으로 계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 달았어요. 왜냐면 그거 안 달면요. 자칫하면 굉장히 쫙 늘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계약하고 한 두 달 뒤에 책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한 6개월, 뭐 8개월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잘 확인하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름이 있는 큰 출판사, 대형 출판사랑 계약하기를 원하고 대형 출판사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탑10 안에 드는 그런 큰 출판사를 가면 아무래도 좀 체계적이기도 하고 또 광고나 이런 쪽에 조금은 더 힘이 실릴 것 같죠. 힘이 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그래요. 워낙에 많은 책을 내는 그런 출판사이다 보니까 사실 출간해놓고 별 반응 없으면 그냥 또 시큰둥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책 몇 권 안 내고 정말 아주 작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그런 출판사들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이 그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케팅 영업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형 출판사를 너무 선호하기보다는 내 책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출판사도 참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출판사에 좀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요, 원고를 투고하셨고 그 원고를 또 보고 담당자한테 러브콜을 받았고 또 당당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거는 도장을 찍고 통장에 이게 들어오고 내 책이 형태로 나오고 뭐 그런 거겠죠. 하여튼 이 책이 출간까지 됐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은 당당히 작가가 되셨습니다. 뭐 인터넷을 찾아보건 아니면 어떤 뭐 서점을 가건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이 거기 떡하니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다음 단계, 책이 나오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나, 책 나온 이후에 어떤 나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이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책 한 권 꼭 출간하셔야죠. 책을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책 쓰는 직장인 서영관입니다. 감사합니다.